피부과에서 항노화, 미용으로 쓰는 성분 중에 가장 좋은 성분, 턴오버를 빠르게 해서 주름이나 탄력이 좋아지고 화이트닝으로 여드름을 예방할 수 있는 팔방미인과 같은 성분인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쓸 수 있을지, 전문의인 제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레티노이드라는 큰 그룹 내에 레티놀, 레티날 알데히드, 트레티노인 이러한 성분들이 쭉 다 레티노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레티놀이니까 레티놀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 약한 농도에서 시작해서 높은 농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보통 이 레티노이드 크림은 부작용이라고 하면 세포의 탈락을 빨리 시키기 때문에 붉어지거나 자극감이 있거나 각질이 생기거나 많이 해서 피부 건조증이 생기거나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낮은 농도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높은 농도로 옮겨가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농도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시중에서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면 많이 쓰시는 이니스프리 시카 흔적 크림 같은 경우는 사실 농도로 써 있진 않고 500 인터내셔널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 농도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0.015%입니다. 좀 저농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중간 정도의 농도 제품으로는 아이오페에 있는 레티놀 크림 이런 것들이 0.2%, 0.3%가 나와 있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고농도는 시드물의 닥터트럽 레티놀 1.1%까지 있더라고요. 사실 1.1%면 굉장히 고농도라서 이 고농도를 처음부터 쓰시면 약간 자극감, 빨개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작한다면 0.1% 미만에서 시작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처방에서 쓰는 스티바 크림을 쓰는데 제가 쓰는 게 0.025%입니다. 이 성분은 레티놀이 아닌 트레티노인인데 트레티노인은 레티놀 대비 20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스티바 0.025%가 레티놀 0.5%랑 동일한데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이 스티바가 더 저렴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효능만 생각하신다면은 스티바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0.1% 미만 혹은 낮은 농도로 시작해서 1%까지 써볼 수 있고 본인이 쓰시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불금증이나 자극감이 있으시면 낮은 농도를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횟수입니다. 적게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쓰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3일에 한 번, 2, 3주 정도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이틀에 한 번, 2, 3주 정도 또 유지하고 마지막에는 매일 이렇게 쓰셔서 조금씩 피부가 이 레티노이드 성분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민감성 피부라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간격을 늘리시다가 적응되면 줄여가는 그러한 좀 본인에게 맞는 그러한 빈도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용하는 양. 일단 시작은 이 새끼손가락 그 마디 정도로 일단 살짝 해서 얇게 펴바르는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 팁, 레티노이드 샌드위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가 클렌징을 하고 레티노이드를 바르고 보습제를 바르고 이게 일반적인 순서인데요. 요새 나온 방법인데 이게 레티노이드의 자극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클렌징을 하고 보습제를 바르고 레티노이드를 바르고 마지막에 다시 보습제를 바르고 피부가 직접적으로 레티노이드 접하는 걸 막아줘서 약간은 자극감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약간 이게 자극감이 있고 본인이 약간 예민한 피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샌드위치 테크닉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팁, 다른 제품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를 두껍게 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각질 탈락이나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하나 바하 이러한 필링 제품은 동일한 날에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꼭 쓰고 싶으시면 다른 날 혹은 간격을 두고 쓰시는 게 좋고요. 이제 비타민 C 용액은 좋은 용액인데 가끔 이게 자극감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사용하거나 혹은 아침에 쓰거나 비타민 C를 아침에 쓰거나 이렇게 쓰고 레티노이드를 저녁에 쓰고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팁, 민감한 부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에게는 약간 얇은 피부, 예민한 부위가 있는데 그런 부위가 보통 눈가랑 눈 주위나 입 주위거든요. 그래서 이 레티노이드 크림을 썼을 때 다른 부위는 괜찮은데 그 부위가 약간 붉어지고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얼굴 전체가 안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위 사용하시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팁,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드름이 좋아지는 데는 한 2개월 정도, 그 피부가 화이트닝, 밝아지는 데는 최소 3개월 정도, 그리고 뭔가 주름이라던가 탄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려면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각각에 따라서 최소 3에서 6개월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보시려면 반년 정도는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상황, 임신, 수유 이러한 경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홍조가 있거나 매우 민감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레티노이드 크림, 피부과 전문의처럼 사용하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2-3일에 한 번 사용했다가 점점 횟수를 늘려가기랑 새끼손가락 끝만큼 사용해보기, 보습제를 사용 전후로 쓰는 샌드위치 방법도 말씀드렸고요. 다른 제품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민감한 부위 피하기, 최소 3에서 6개월은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임신, 수유 때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